어젯밤 반도체를 무너뜨린 건 주가 소식이 아니었어요. 장비 한 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장비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제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중국 회사 주가가 5배 올랐다는 소식이 크게 걸렸죠. 그런데 어젯밤 미국과 유럽 시장을 실제로 흔든 건 그게 아니었어요. 기계 한 대에 관한 짧은 보도 하나였습니다. 그 기계가 무엇이고 정말 무서워할 일인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 내용부터 정확히 옮겨볼게요. 현지 시간 27일 미국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자체 개발한 액침 심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을 시작했다고 전했어요. 블룸버그와 로이터가 이 보도를 받아 다시 전했고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라는 점만 알려졌고 회사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공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시장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증시에서 ASML이 8.4% 급락했어요. ASM 인터내셔널이 7.3%, BE 세미컨덕터가 9.9% 빠졌고요. 미국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6.7%, 램리서치가 7.9%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보이시죠? 어젯밤 제일 크게 맞은 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파는 회사들이었어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노광장비가 대체 뭐길래 이 난리가 났는지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 중국이 실제로 어디까지 왔는지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이 소식을 어떻게 놓고 볼지 이번 주 일정까지 붙여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노광장비입니다. 반도체는 아주 얇은 원판 위에 회로를 새겨서 만들어요. 그 원판을 웨이퍼라고 부르죠. 회로를 새기는 방법이 빛을 쏘는 겁니다. 빛으로 무늬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 빛을 쏘는 기계가 노광장비고요.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정밀한 설비, 사실상 심장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 UV와 DUV라는 말이 나옵니다.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가는 선을 그릴 수 있어요. 이 UV는 파장이 13.5나노미터로 아주 짧아서 지금 가장 미세한 회로를 그릴 때 씁니다. DUV는 그보다 파장이 길어서 주로 10나노미터 이상 회로에 쓰이고요. 어제 중국이 만들었다는 건 이 중에 DUV, 그것도 액침 방식입니다. 액침은 렌즈와 웨이퍼 사이를 물로 채워서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예민한 물건일까요? 반도체 제재의 핵심이 바로 이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수출 통제로 ASML의 최첨단 이 UV 장비를 아예 수입하지 못해요. 성능 좋은 액침 DUV도 네덜란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기계가 없으면 좋은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장비는 지금까지 잠가둔 문이었어요. 어젯밤 보도가 무서웠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잠긴 문을 중국이 안쪽에서 스스로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 거예요. 막아도 결국 만들어낸다면 제재라는 방벽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장비회사 주가가 먼저 그리고 크게 빠진 게 그 때문입니다. 공포의 구조 자체는 이해가 되는 지점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숫자를 보죠. 이 중국 업체가 잡은 목표가 올해 DUV 장비 약 5대입니다. 내년 목표가 약 20대고요. 5대, 20대. 숫자를 듣고 나면 어제 반응의 크기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비교 대상을 놓아보겠습니다. ASML은 지난해 액침 DUV 장비만 131대를 출하했어요. 131대 대 5대입니다. 내년 목표치인 20대를 다 채워도 ASML 한 해 출하량의 6분의 1이 안 됩니다. 시장이 어제 반응한 건 규모가 아니라 방향이었어요. 얼마나 만드느냐가 아니라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에 반응한 겁니다. 품질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산 장비는 성능과 신뢰성이 ASML 제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 초기 생산 단계이고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생산 속도도 늦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만들기 시작한 것과 쓸만한 물건을 안정적으로 대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반도체 장비는 한 대가 몇 달만 흔들려도 라인 전체가 멈추는 물건입니다. 그럼 이 UV는 어떨까요? 중국도 자체 이 UV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제품 단계이고 실제 양산에 쓸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요. 이 UV는 13.5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다뤄야 하는데 광원과 반사경, 진공장치 모두에서 극도의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가운데 기술 난도가 가장 높은 물건이에요. 어제 나온 건 이 UV가 아니라 DUV였다는 점, 이걸 꼭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왜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어제부터 오늘 사이 기사 중에 중국이 이 UV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전한 곳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런데 원 보도인 디인포메이션 기사와 이를 받은 블룸버그, 로이터 기사는 전부 DUV로 쓰고 있습니다. 이 UV와 DUV는 기술 난도로 보면 아주 다른 물건이에요. 이 둘이 섞이면 공포가 실제보다 몇 배로 부풀어 오릅니다. 오늘 무섭게 도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어제 상황은 이랬어요. 사건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가 나왔으니까요. 동시에 규모와 성능은 아직 ASML을 대체할 수준이 아닙니다. 기술 우위와 시장 지배력은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런데 주가는 5대와 131대의 차이가 아니라 0에서 1이 됐다는 사실에 반응했습니다. 시장은 원래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가장 크게 움직여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왜 삼성전자가 이만큼 빠졌을까요? 어제 보도는 엄밀히 말하면 장비 회사 이야기지 메모리 회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오늘 아침 8% 넘게 밀리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어요. 연결고리는 중국 메모리였습니다. 장비까지 국산화되면 중국 메모리 회사가 라인을 늘리는데 걸림돌이 하나 사라진다는 계산이 붙은 거예요. 그 계산에 어제 하나가 더 얹혔습니다. 중국 메모리 회사 CXMT가 어제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면서 우리 돈 약 12조 5천억 원을 조달했어요. 회사는 이 돈을 생산 라인 확장 과 D램 기술 개선에 쓰겠다고 밝혔고요. 돈이 생긴 회사와 장비를 자체 조달할 가능성, 이 둘이 같은 날 붙으면서 공포가 완성됐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받아든 건 그 조합이었어요. 그러면 시간을 계산해 봐야죠. 공장 라인 하나를 채우려면 노광 장비만 여러 대가 들어갑니다. 다른 공정 장비까지 하면 훨씬 많고요. 올해 5대, 내년 20대로 늘릴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될지는 이 숫자를 놓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라인이 되고, 라인이 물량이 되고, 물량이 값을 누르기까지는 몇 년 단위의 시간이 필요해요. 어제 벌어진 건 자금 조달과 장비 착수입니다.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요. 반대로 삼성이 지금 손에 쥔 것도 같이 놓아보겠습니다. 삼성은 지난 2월 HBM사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어요. 그 밑판 칩에는 4나노 공정을 쓰는데 이 공정은 양산 3년 차라 성능과 수율이 이미 검증됐고요. 차세대 HBM5에는 2나노 공정을 적용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브로드컴과 5년간 2천억 달러, 우리 돈 290조 원대 협력에 서명했어요. 이건 시제품 단계가 아니라 이미 팔리고 있는 물건과 이미 서명된 계약입니다. 격차의 성격도 짚고 가죠. 중국이 지금 따라오는 건 주로 범용 D램입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고 밑판 칩과 붙이는 기술이라 만드는 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쌓는 기술, 붙이는 기술, 열을 빼는 기술이 전부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같은 메모리라도 범용 D램의 격차와 HBM의 격차는 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얕보면 안 되는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을 수출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자립을 몇 년째 밀어붙여 왔어요. 어제 장비 소식이 그 연장선입니다. CXMT는 이미 세계 D램 4위 회사이고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우리 돈 712조 원까지 올라 미국 인텔을 넘어섰습니다. 자금과 정책과 시간이 한 방향으로 붙어 있는 상대예요. 당장의 위협이 아니라는 것과 위협이 아니라는 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번 주 일정과 함께 무엇을 보실지 정리해 드릴게요. 내일은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7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 금리 결정도 나오고요. 볼 건 세 가지예요. 첫째, 회사가 중국 증설에 대해 어떤 표현을 쓰는지. 둘째, HBM 출하 계획을 올리는지 유지하는지. 셋째, 오늘 무너진 장비주들이 며칠 안에 되돌리는지 아니면 눌린 채로 가는지. 장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알고 나서도 계좌 앞에서는 손이 안 움직이죠.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정보를 내 계좌에 어떻게 대입할지가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5대냐 131대냐를 아는 것과 내 평단에서 무엇을 할지 정하는 건 다른 일이니까요. 버핏이 남긴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잃지 마라입니다. 방향을 맞추기 전에 기준부터 세우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두 질문이 정말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료로 직접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자료는 삼성전자 고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손실보다 더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조금만 반등하면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 추가 매수 시점인가. 매일 같은
같은 고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보다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되는 패턴이 만들어져요.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매일 계좌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정리하시면 딱 최악의 지점에서 정리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기만 하시면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단순히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담아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 순간까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그려놓으신 분들이랑 그냥 매일 가격만 보시는 분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손실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예요. 요즘 시장은 한 업종만 계속 오르는 그림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쉬면 다른 업종으로, 그 업종이 쉬면 또 새로운 테마로 자금이 계속 이동하는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제까지 반도체가 강했는데 오늘은 조선이 오르고 내일은 또 방산이 오르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이미 고점 구간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 업종과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후보군들을 따로 정리했어요. 어떤 업종이 자금 유입 초기 신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이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은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큰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따라 사시라는 자료는 아니에요. 다만 시장의 큰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를 계속 체크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것도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인데요. 상승, 조정,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시나리오별 대응을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거든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도와드립니다. 솔직히 자료는 한번 받아보는 걸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장은 매일 바뀌잖아요.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나오거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는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전자 외 종목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20분만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진단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만 제대로 세워져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결정을 내릴 때도 훨씬 편안해지는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짧은 인사 하나면 충분해요. 그 응원 덕분에 채널을 계속 키워갈 수 있고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째,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자료를 신청해주세요.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서 돈을 받고 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자인지 아닌지 확인 후 자료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젯밤 시장을 흔든 건 중국 업체가 액침, DUV 노광 장비 생산을 시작했다는 보도였어요. ASML을 비롯한 장비주가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맞았고요. 다만 목표 물량이 올해 5대, 내년 20대입니다. ASML이 지난해 출하한 131대와는 아직 자릿수가 다르고 EUV는 여전히 시제품 단계예요. 그럼에도 방향이 바뀐 건 맞습니다. 당장의 위협이 아니라는 것과 위협이 아니라는 건 다른 말이니까요.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7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가 어떤 표현을 쓰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기준 들고 계시면 돼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